삼선 의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네 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선 전국에서의 민심의 흐름을 사전 총선 운동 기간 때 느꼈을 때랑 결과가 나왔을 때랑 비교해 본 경험이 세 번이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 이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까? 주요한 변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당의 지지도를 주요한 변수로 봐야 됩니까? 그 정당 지지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더 큰 변수였습니다. 그래요? 예. 어, 제가 선거 치를 때 네, 초선 때도 네, 우리 그 당시 네. 그 통합민주당이었는데요. 통합민주당이 전국 지지율 보면 10% 이상 지고 있었어요. 어, 그 이기고 있는 선거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앞선 선거는 네. 지난 2020년 선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16년에도 네. 뒤지고 있었어요. 지지율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제 느낌에는 네. 항상 선거는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지지율보다는 네. 대통령에 대한 국정 평가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후에 선거가 가까울수록 표가 결집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좁혀 나가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추세가 중요한 게 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네, 이 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더 훨씬 추세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실제 선거를 시작할 때 5% 정도, 5%나 7% 뒤지고 있어도 네. 올라가는 추세면 그게 결국은 뒤집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당하게 그 각 조사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일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낮다. 예. 이렇게 이제 통일이 돼요. 예, 그런데 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 힘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ARS 조사, 네,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수적으로 민주당이 가장 보수적으로 나온 그걸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봐 주시죠. MBS 조사일 텐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1% 차이로 이제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만, 자, 이거는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MBS,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인 걸 한번 보여드려 보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모바일 하는 그 각종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상당한 차이로 민주당이 높게 나오더군요. 네, 네, 자,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이런 여론조사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 모바일과 면접조사,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이 사실과 좀 접근해 있습니까? 둘 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네, ARS 조사는 ARS 조사의 특징이 있고 면접원 네. 조사 면접원 조사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 네. ARS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 고관여층이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기계음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데 아하, 뭐 한 몇 분 걸리죠. 그럼 대개 일반 그 고관여층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나는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지지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네, 정당 표심이 바로미터로 나타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경우에는 결집도가 센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ARS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집도가 센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면접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답변을 합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고관여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태도를 유보하거나 네, 태도 그 변화가 상당히 그 시간적 차이가 좀 많이 늦게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MBS나 또는 갤럽 같은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임박할 때쯤 해서 표심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상 이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통화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원과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기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약간 지지를 소극적으로 예를 들면 저기 보면 48%가 그 정부 견제론, 네, 정부 심판론이죠. 네. 또는 야당 심판론이 42%로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높게 나타나죠. 근데 네. 정당 지지율은 반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 경우에는 약간의 숨어 있는 야당 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에게 예, 내가 민주당 지지해.
예. 내가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 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거죠. 그런 수문표가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당에 대한 견제로는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정부가 잘 못하니까 잘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네. 의도로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바로 연결되면 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선 야당에 대한 지지는 약간 숨기죠. 네. 그는 어느 시기나 집권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는 관계는 그렇게 나타난 적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말고도 예. 다른 여러 가지 조사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민주당 자체에서도 좀 조사를 해보고 있을 것이고 예. 민주당 자체 조사의 추세도 관찰하고 계실 텐데 예.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민주당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신다면?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선거를 네. 약간은 좀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아, 네, 그러나 뭐 역시 그 방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그 국민의힘보다는 네. 우세할 것으로 그 계속 그런 게 지속되어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그 통계적인 자료를 갖고 있고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는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통적인 얘기는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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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최근에 보수적인 분들의 모임이나 자리에 가면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지지를 했고 지원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네. 그분들의 눈높이에도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대통령 욕을 막 하기도 뭐하고 네. 그렇다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잘한다, 그저 야당이 그렇게 공격해서 안 된다라고 방어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네.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란 이 6글자가 네. 금기어처럼 얘기하지 않는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분들이 민주당으로 표심이 네. 오진 않았는데 네. 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보다는 네. 지지 강도가 약해졌다는 거. 음. 그리고 이분들이 때로는 야당으로 돌아서거나 또는 네.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투표를 포기하거나 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들이 좀 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그룹에서 네. 지지 강도가 낮은 쪽에서는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 심판 이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일차적인 민심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과반 151석 그러니까 300석 기준으로 딱 한 석 더 많은 예. 그걸 목표치 최대 목표치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민주당의 추세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내 대표로서 개인적인 희망 목표는 몇 석 정도를 아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과반수만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과반수를 넘긴 적이 네. 딱 두 번입니다. 아하. 그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렇죠. 열린민주당이 만들었던 결과고 그리고 2020년 음. 코로나 상황에서 소위 네.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 네. 그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우리가 네, 네, 네. 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거든요. 음. 그 외의 선거에서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네. 과반수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소선거구제라면 2승 7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도 조심스럽게 음.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의석이 몇 개 있어요. 네. 그게 하나는 20석 교수단체죠. 음. 그리고 100석은 3분의 1 개헌 저지선이면서 그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 있는 의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150석이 중요한 거는 151석이 중요한 건 이건 과반수죠. 네. 과반수 의석이고 그다음에 180석이 중요한 거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5분의 3이 네, 이상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석이 되면 그 200석 이상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는 네. 의석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사실은 뭐 그 180석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음.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수도권의 상황이 워낙 불확실해서 네.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최소 과반수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겁니다. 그 정도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음. 선거 결과는 표심이 늘 바뀌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진짜 그 표를 열어서 개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음. 확신할 수 없는 게 투표 결과라고 네. 생각합니다.